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LA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지금 이제 여기에 와서 강의도 했고요. 어제 그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신의 꿈을 갖고 무엇인가 새롭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제 강연 때 많이 오셨었어요. 제가 역시 한국에서 늘 만났던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 여성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아마도 여러분의 로망일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여성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전업주부건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이건 모든 여성들의 첫 번째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남편한테 여보 나 이거 해도 돼?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하고 지르고 싶죠. 여행 가고 싶을 때 확 여행 가고 뭐 사고 싶을 때 막 사고 공부하고 싶을 때 하고 정말 제가 만나본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아니, 많은 돈을 번다기보다 내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어떤 삶의 형태가 옳다. 어떤 삶의 형태가 더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만한 우주에 각자 서 있는 곳이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걸어가면 되는 거지 남의 자리를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돈도 벌면서 창업도 하면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아주 밑바닥부터 걸어온 한 사장 언니가, 그것도 매우 성공한 사장 언니가 여러분에게 지난 20년간의 노하우를 들려주는데 이거 누구한테도 못 물어봐요. 여자 아니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몸으로 겪은 대답. 그 대답을 하는 책이 바로 이 사장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 누가 안 써주나 했어요. 사실은 막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고 이런 사람 아니고 그냥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 옆에서 어느 날 뭐 좀 배우려고 그래도 옷 하나 사려고 그래도 돈 50만 원 쓰려면 남편한테 허락받아야 고 들었고 치사하고 진짜 역시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돼. 어느 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 찔끔찔끔 훔치고 나서 지가 울었는지 3일 후에 까먹고 도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왜 울었는지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끊임없이 울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밑바닥부터 아무것도 없고 아이 키우는 한 엄마가 사업을 해봐야겠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한 후 사업을 진짜 시작한 사람이에요. 취업을 할까? 창업이 맞을까? 그렇다면 무슨 아이템이 나한테 어울리지? 가면서 봐. 아이템이 있어야 창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맞는 거야. 창업하겠다고 마음 먹은 후 아이템을 찾는 게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거지? 정말 여자가 사업을 시작하려면요. 물어야 되는 질문의 프로세스가 100가지도 넘는데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집집마다 다 똑같아 질문이. 그래서 이걸 누군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드디어 바로 이분입니다. 김영휴라는 사장 언니께서 우리 언니 사장 언니께서 대답을 하셨네요. 저는 이분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옛날에 내가 아트 스피치라는 과정, CEO들을 위한 스피치 과정이었어요. 그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등록을 하면서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아트 스피치 CEO 과정을 듣고 싶대요.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아직 되게 작대요.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왜 이걸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어디 가서든지 말할 기회가 너무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역시 말에 힘이 실리고 말에 에너지가 있어야 사람도 설득하고 대출도 따올 수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 입점 같은 거 할 때 말이 잘해야 거기 설득할 수 있고 정말 스피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서 나한테 찾아왔었던 기억이 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정말 20년 만에. 여러분 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시크릿 우먼. 나도 여기서 옛날에 롯데백화점 가서 가발을 2개 사서 우리 엄마를 줬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병을 오래 앓으신 이후에 머리가 너무 빠졌는데 부분 가발처럼 됐는데 이게 막 되게 이쁘요. 미용 가발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브랜드도 나중에 알게 되고, 이게 그 김영우 사장 거야? 나중에 이렇게 연관을 짓게 됐는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발이라고 하지 않고, 머리에 입는다라는 개념의 헤어웨어라는 새로운 분야를 완전히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창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처음은 어떠했는지, 여러분과 똑같은 질문,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첫머리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이게 쓰였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창업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후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는 자유로웠던 내가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된 이후 종속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날 고의적으로 종속시킨 게 아닌데 왜 난 자꾸 눈치를 보며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고 싶은데 왜 모든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꾸 눈치를 보게 될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이다 보니 당연히 경제력을 가진 사람의 감정과 분위기를 살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자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관계에 있어 종속되어가는 나를 보게 되었어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부부니까 아내에게 남편이 돈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모든 걸 종속적으로 사고하고 그 사고 프레임에 갇힌 사고만을 하면서 내 꿈마저 그의 경제력 영역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 영역을 넘어설 때마다 안 돼, 내가 쓰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관계를 만드는 건가 보다. 결혼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동등한 동반관계인데 그러나 전업주부 10년째에 달라져 있는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전업주부의 삶을 탈출하고 싶은 욕망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사고의 종속으로부터 내 삶이 자율적이게 되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또 노력한 만큼 몰입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평생 퇴직도 없고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취업을 하면 언젠가는 퇴직을 하고 그 후엔 누군가의 눈치를 살펴야 했기에 비록 고생을 할지라도 정년을 내가 정하고 평생 일을 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나만의 일터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나에겐 그게 바로 창업이었어요. 이 책은 100가지가 넘는 질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결혼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혹은 사업을 창업을 하거나 하려는 모든 여성들의 첫 번째 질문일 겁니다. 나는 왜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해? 종속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꼭 이 김영우 대표님 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간 뭐 더럽고 치사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여보 있잖아 나 있잖아 이거 배워도 돼? 야 그거 배우면 뭐에다 쓰려고 그러니? 글쎄요. 사람마다 돈에 대한 종속적 감정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여러분들이 되게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이런 질문이 또 있을 겁니다. 아이를 둘이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일구어오면서 얘 둘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뭐 이런 거 나한테도 정말 많이 물어봐요. 선장님 있잖아요. 애 셋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김영우 사장은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엄마의 산 경험이 자녀에게는 어깨너머 학습이 된다. 어깨너머 학습은 느낌을 유발하고 전수하는 산 교육으로서 엄마의 생존 DNA가 노하우로 녹아있다. 사실 엄마가 입으로 가르치는 것과 경험으로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말로 가르쳐도 되고요. 직접 경험으로 가르쳐도 되고요. 그냥 용기 있게 선택하고 옳다고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는 뭐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이런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 몸으로 잘 정리한 후 아이들한테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경험을 가면서 키우고 싶어요. 예스, 좋아요. 저는요, 이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런 판단에 에너지 쏟는 거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요. 자, 만약에 나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집에서 애 돌봐야 되는데 애도 못 키우고요. 막 울지 말아요, 여러분. 애는 엄마와 함께 성장하는 거지 내가 애를 전적으로 맡아서 기르고 키우고
그러지 않아도 애들은 잘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김영우 사장의 경험으로 한마디는 이러죠. 자녀에게는 어깨너머 학습이 된다고요. 어깨너머. 이게 엄마의 생존 DNA가 그대로 노하우로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배우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있어요. 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처리했구나. 우리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어. 3일만 울면 털고 일어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DNA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우 사장은 정말 애들이 미래에 씩씩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DNA를 본인이 사장으로 살면서 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취업이냐 창업이냐 이게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려면 만약에 저는 33살이에요. 애가 둘이거든요. 취업할까요? 창업할까요? 여기에 정말 진솔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삶에 있어 취업이 답인가 창업이 답인가?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업과 직은 다른 것입니다. 업이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고 직은 먹고 살기 위한 방편, 즉 생존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업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창업을 할 건가 취업을 할 것인가는 그 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대답을 이미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창업할 거냐 취업을 할 거냐 할 때 두 가지를 보라는 거죠. 하나는 업의 개념.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냐라는 것은 이게 직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거를 원한다면 어디론가 얼른 취업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고민된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가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건 업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건 더 창업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져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좋아하는 일 아닌데 돈은 돼. 그러면 또 해도 돼요.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그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꼭 뭐 내가 하는 일에서 막 하루 종일 뭐 행복해 미치고 이래야지 사람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나한테 이로운 해석을 하세요. 스스로에게 이롭고 이런 해석을 해나가시면서 하면 돼요. 자, 어쨌든 취업이냐 창업이냐 망설여지는 분들에게 이 책의 69페이지에 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업가에 적합한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심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김영우 사장 왈. 사업가에게 적합한 성향이란 건 없답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다만 보완해야 할 영역이 좀 다를 뿐이죠. 내향적이고 소심하다면 매사에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잘못되었다, 사업에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은 패턴일 뿐이지 답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누군들 못할까요? 그냥 일개 주부, 직장, 조직생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 같은 사람, 저는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70명이나 이끌고 사장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리더로서 그 자리에 서보세요. 제가 사장을 해보니까요. 처음에 나 혼자 일하다가 직원 1명 들어와요. 그럼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다 1명 더 들어와요. 그럼 위계가 조금 이제 무슨 위계야. 3명 친구처럼 지내요. 5명도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다가 6명, 7명, 이제 20명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위계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장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나에게 사장이 될 시간을 줍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책은요. 사실은 교과서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모든 사장들이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냥 물어 가면서 사장 노릇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시고 여러분 무엇인가 창업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사장이 되고 싶은 1인 창업, 1인 사장 무엇인가 조그맣게라도 내 꿈을 온전히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친절한 답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창업을 여러분이 하시게 된다면 가장 고민되는 게 뭔지 한 개씩을 좀 써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 아이에 대한 고민이에요? 아니면 용기에 대한 고민?
아니면 아이템에 대한 고민, 뭐 가족에 대한 고민, 남편, 자신감, 뭐든지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가장 고민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0살에 아기를 낳아서 늙은 엄마잖아요. 그게 나이 많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거, 배우는 거, 그거에 항상 갈증 나 있고 그런 목말라 있었는데 그거를 책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깨닫고는 있었지만 실행하는 게 어려웠어요. 따라해봐. 나 혼자서는 망설이고 있고 근데 이 길이 맞나? 어떨까?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내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누군가를 따라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되었으면 하는 어른의 모습대로 내가 행동하자 이런 삶의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용기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